안녕하세요. 고컬 영어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2025년도 1학기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찍는 영상으로 24년도 6월달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지문으로 영상을 준비했고요. 오늘 강의는 29번부터 32번 지문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아래 더보기를 보시면 학습 자료와 내신 대비를 위한 변형 문제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러프레이징에 대비하기 위해서 true or false 문장들도 각 지문당 10문장씩 제시되어 있어요. 클릭하셔서 다운받아 보시면 되겠는데 학습 및 필기 자료에는 어휘의 뜻이 적혀 있지 않으니까 미리 출력하셔서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필기하고 정리하는 자료로 활용하시고 변형 문제하고 TF 문제는 지문의 내용과 어휘 및 어법들을 정리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9번 지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29번 지문입니다. 29번 지문이고 이 지문은 이제 어법 정확성을 물어봤던 지문인데, 자, 그 정답은 이제 지문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내신을 대비하는 그런 해설 강의니까 이 내신에 지금 이 지문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문 내용 한번 보죠. The hunter-gatherer lifestyle, which can be described as natural to human beings. 까지가 이게 다 주어예요. 자, 주어 부분에 지금 이 헌터-게더러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를 주격 관계사절에 계속적 용법을 써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건데, 우리가 헌터-게더러라고 하면 이제 수렵 채집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렵 채집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 그게 어떤 거냐 하면 can be described as natural, 자연스럽다. 누구에게? To natural being, to human beings. 자, 인간에게 자연스럽다라고 설명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수렵 채집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자, 동사는 여기 있습니다. appears to have had much to recommend it. 자, 일단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것을 추천하기 위한, 자, 여기서 이제 그것이라고 하는 거는 이 헌터 게더러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합니다. 수렵 채집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천하기 위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인간에게 자연스럽다라고 설명될 수 있는 수렵 채집의 라이프 스타일이, 자,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추천하기 위한 많은 것을 추천할 만한 이유가 많이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라는 그런 문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거는, 우선 appear라고 하는 이 동사가 등장하다, 나타나다라는 일형식 동사로 쓴 게 아니라 지금 이형식 패턴으로 써서 지금 seem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appear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오는 거는 seem하고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투부정사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 자, 그런데 우리 그 투부정사를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대로 완료부정사구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료부정사라는 건 뭐냐 하면 아래쪽에 잠깐 내려와 보면 주절의 시제, 즉 주절 동사인 appear보다, 우리 주절 동사인 appear보다 한 시제 앞선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졌었던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석을 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지금 어떠어떠하게 보이는 거는 지금 얘기고, 수렵 채집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천하기 위한 많은 것을 가졌었던 거는 옛날 얘기고, 그런 겁니다. 이해됐나요? 예, 그래서 그냥 여기에 to have much 이렇게 오면 안 되고 to have had much 반드시 이렇게 와야 되죠. to have much 이렇게 쓰면은 그건 단순 부정사를 쓴 거잖아요. 단순 부정사를 쓴다는 얘기는 appear하고, 본동사 appear하고 시제가 같다는 걸 얘기해요. 시제가 같다는 거를. 근데 지금 우리 전체적인 이제 문맥을 보면, 나중에 이제 내려가 보면 이거는 과거로 써야 문맥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썼다기보다 이렇게 과거 상황을 얘기를 해야 문맥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동사보다 하나 앞선 상황을 한 시제 앞선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정사를 이렇게 완료 부정사로 to, have, pp의 형태로 쓰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 보죠. Examination of human remains from early hunter-gatherer societies까지가 주어네요. 자, 초기 수렵 채집인 사회로부터 나오는 인간의 어떤 remains, 유적에 대한 examination, 검토가, 자, 동사 여기 있죠? has suggested that, 대절의 내용을 암시해 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암시해 왔냐 하면 Our ancestors enjoyed abundant food. 우리의 선조들은 풍부한 그런 식량을 누렸었다. 우리의 선조들은 풍부한 식량을 누렸었다. 자, 그리고 컴마 찍고 지금 형용사구가 나와 있는데 여기 설명에 써져 있는 대로 지금 앞에 있는 abundant food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그 풍부한 어떤 식량이었냐면 obtainable without excessive effort. 과도한 노력이 없이도 obtainable, 얻을 수 있었던 그런 풍족한 식량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사가 여기 있습니다. suffered very few diseases. 자, 이 few 같은 동사가 아니라 few 같은 형용사 좀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문맥적으로 봤을 때 질병에 거의 걸리지 않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suffer라는 동사를 지금 이렇게 타동사로 쓰게 되면 무엇을 겪다, 목적어를 겪다라는 표현인데 very few disease니까 a few도 아니고 few, 거의 준부정어에 해당되는 말이죠. 그래서 질병을 거의 겪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풍족한 식량도 누렸고 질병에도 거의 걸리지 않았었던 그런 생활을 했었다라는 것을 초기 수렵 채집인 사회의 인간의 remains, 유적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 대절의 내용을 암시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이 enjoyed예요. 물론 이제 suffered도 그런데, 자, 이게 대절의 동사, 1번 동사, 2번 동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여기 밑에다가 제가 should, enjoy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앞에 suggest, recommend, propose 이런 어떤 제안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가 이제 본동사로 오고 그거에 대한 목적어, 명사절로 이렇게 대절이 왔을 때 그 대절에 should가 생략된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규칙이 있죠. 그죠? 자, 그런데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방금도 얘기했듯이 suggest, recommend, propose 특히 suggest 같은 단어가 조금 아까 저는 제안하다라고 해석하지 않았고 암시하다라는 단어로 해석을 했어요. 그죠? 제안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should가 생략된 동사 원형을 쓸 수 있어요. 주어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제안을 이제 하는 내용으로 쓸 수 있지만 지금 이거는 제안하는 내용이 아니라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유적들을 통해서 유적을 검토해보고 이 유적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암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그렇게 should가 생략된 동사 원형의 그 규칙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suggest가 나왔을 때 무조건 대절에 should가 생략된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암시하는 내용이면 제한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이렇게 수일치와 시제일치 시켜서 다 써야 됩니다. 그 점 조심하고요. 자, 계속해서 가보죠. If this is true. 자, 이 앞 내용이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자, it is not clear. 자, 이 it은 가주어입니다. y 이하가 지금 이 y가 이끌고 있는 명사절이 진주어인데 자, y 이하가 분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사실이라면 y 이하가 분명하지 않다. 자, why so many humans settled in permanent village? 자, 첫 번째 동사가 settled입니다. y절에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구적인 마을에 정착을 해가지고 and developed agriculture, 농업을 발전을 시켰느냐. 자, 뭐 하면서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에요. 여기 1번, 2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growing crops. 농작물을 키우고, 그다음에 domesticating animals. 동물을 사육시켜 가면서 이렇게 왜 농업을 발전시켰느냐. 영구적인 빌리지 마을에 정착을 해가지고 왜 그렇게 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좀 정착 생활하기 이전에 약간 이렇게 좀 돌아다니는 생활을 했었죠. 그죠? 약간 이렇게 돌아다니는 생활을 하더라도 충분히 어번던트 푸드와 그 다음에 질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굳이 왜 이렇게 정착 생활을 해가지고 농작물을 재배하고 가축도 키우고 이러면서 농업을 발전시켰느냐. 자, 뒤에 보시면 cultivating fields, 밭을 일구는 것, 무엇을 경작하다라는 표현이죠. cultivating. 밭을 경작하는 건 was hard work.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밭을 경작하는 건. 그냥 이렇게 씨 뿌려놓으면 알아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예, 굉장히 힘든 노동이죠. 자, 그리고 it was in farming village that epidemic diseases first took root. 자, 이 문장은 지금 이때 강조구문입니다. 자, 강조구문인데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부사구를 강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뒷구조가 이 대시 여기 있는 것처럼 where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관계부사 where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뒷구조가 완전하죠. 전염병이 처음으로 took root, 뿌리를 내렸다. 자, 근데 어디에? in farming village. 농경 마을에 전염병이 처음으로 뿌리를 내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전염병이 보통 우리가 그 부사구 강조 구문을 해석할 때는 대절 이하를 먼저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염병이 처음으로 뿌리를 내렸던 것이 바로 농경 마을에서였다. 자, 밭을 일구는 것도 힘들고 밭을 가꾸는 것도 힘든 일이고 전염병 생긴 것도 농경 마을에서 처음으로 생겨가지고 별로 질병도 앓지 않았었는데 few disease였었는데 그죠? 굳이 정착 생활을 해서 농업을 발달시키는 바람에 이런 전염병도 생겼다는 거예요. 자, whatever its immediate effect on the lives of humans. 자, 여기 이시 가리키는 거는 방금 위에서 얘기한 정착해서 농업을 발전시킨 것이에요. 그렇게 정착해서 농업을 발전시킨 게 인간의 삶에 즉각적인 그런 영향, 그러니까는 요게 이제 주어죠. is immediate effect 하고 나오는 이 부분이 주어입니다. 전부 다 주어인 거죠. 그리고 비동사 is가 생략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복합 관계사절에서 복합관계 대명사절에서 is가 이제 종종 생략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즉각적인 영향인 거죠. 즉각적인 영향. 자, 뭐에 미치는? 인간의 삶에 미치는 그 정착해서 농업을 발전시킨 것의 즉각적인 이펙트가 영향이 whatever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인간의 삶에 그 정착해서 농업을 발전시킨 삶의 즉각적인 영향이 whatever 무엇이든지 간에 자, 이 whatever라고 하는 복합관계 대명사가 비동사 is의 보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no matter what이 되거든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자, 무엇이든지 간에 the development 여기 또 나와요. The development of settlement and agriculture. 자, 정착지와 정착 생활과 그 다음에 농업의 발전이 undoubtedly하게 의심의 여지 없이 led to a high increase in population density. 자, 인구 밀도의 높은 증가로 이어졌다. 자, 그러니까 정착 생활을 해가지고 농업을 발전시킨 게 인간의 삶에 이제 분명히 어떤 영향을 끼치긴 끼쳤을 텐데 그게 어떤 거든지 간에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어쨌든 그 발전이 인구 밀도의 증가에는 분명히 영향을 끼쳤다. 즉 인구가 늘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다른 것도 있겠는데 그죠?
다른 것도 있겠는데 가장 두드러진 어떤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인구를 증가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착 생활을 하고 농업을 발전시켜가지고. 자, this period known as the New Stone Age. 자, 역시 이제 this period를 부연 설명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죠. 신석기 시대라고 알려진 이러한 시기. 자, 여기다 이제 for를 쓰면 안 되는 거는 우리가 known for 하면 뭐뭇으로 유명한 이런 얘기죠.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전치사 조심해야 되겠고 신석기 시대라고 알려져 있는 자, 이러한 시기가 동사 여기 있죠? was a major turning point in human development.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주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 이 표현을 이 지문에서 좀 나름 중요한 의미 있는 포인트로 지금 봤습니다. 의미 있는 부분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전환점이 되어서 이런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해서 부대 상황 구문, 결과를 나타내는 부대 상황, 능동 분사 구문이 이렇게 하나, 두 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어떤 결과를 일으켰냐면 opening the way to the growth of the first towns and cities. 자, 최초의 어떤 마을들과 도시들의 growth, 성장으로 향한 길, 성장으로 향한 길을 열었고,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leading to 뭘로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정착된 어떤 문명으로 연결이 된 거다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을과 도시 이런 게 형성이 되려면 사람이 꼬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있어야 어떤 문명이라는 게 생기는 거니까.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생기게 된 사람이 인구가 늘어나게 된 계기가 바로 이렇게 그 수렵 생활에서 수렵 채집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From foraging to farm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from A to B 구문을 쓴 건데, 자, 이 foraging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 하면 헌터 게더러를 한 단어로 쓰면 이 단어입니다. forage. 수렵 채집이라는 표현이에요. foraging이. 자, 그래서 수렵 채집에서 농경으로 자, 이렇게 가는 게 이런 변화가 터닝 포인트 인 휴먼 히스토리다라고 이렇게 제목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제가 이제 중요하게 여겼던 그 표현과도 일맥상통한 부분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패러프레이징 해서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 한 네 가지 정도 표현을 제가 찾아봤는데 자, significant milestone이라는 표현 씁니다. 중요한이란 뜻이고 significant는 milestone은 여기서 이정표라는 뜻이에요. 이정표. 그래서 인간의 progress, 인간의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였다. 자, 그리고 crucial shift, 아주 결정적인 변화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의 표현들이 굉장히 지금 좀 패러프레이징이 돼서 중요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같이 잘 알아뒀으면 좋겠고 아까 잠깐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던 이 whatever는 no matter what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whatever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여기 써져 있는 no matter what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anything that 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anything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경우가 달라요. 어떤 경우냐면 지금같이 whatever부터 humans까지가 이 whatever가 이끄는 절 자체가 부사절이면 문장에서 부사절이면 그때는 no matter what으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은 whatever부터 이 lives of humans까지가 부사절이에요. 이 부분이 없어도 지금 더 디벨롭먼트 이 부분만 가지고 이 주절만 가지고도 충분히 문장이 성립이 되죠. 성립할 수 있는 그런 부사절입니다. 이런 부사절의 경우에 여기다가 anything that으로 바꿔버리면 그 anything이 선행사고 that부터가 이제 관계대명사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통째로 이렇게 벗겨내도 생략을 해버려도 문장이 성립해야 되거든요. 근데 anything that으로 이 자리에 anything that으로 바꿔놓고 관계사절을 쓰게 되면 그 관계사절이 만약에 이제 생략이 되면 anything이라고 하는 그 대명사가 남아있는 대명사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영어에서 명사는 명사가 됐건 대명사가 됐건 이 명사 상당어구는 영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이든 해야 돼요. 예, 주어건 목적어건 보어건 무슨 역할이건 해야 돼. 그냥 혼자서 덩그러니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명사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anything that이라고 바꾸면 안 되고 no matter what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명사절이라면 whatever가 이끄는 절이 명사절이라면 anything that으로 바꾸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 명사절이 주어건 목적어건 보어건 그 세 가지 역할 중에 하나를 하고 있었을 거고 관계사절을 anything을 남겨놓고 that부터 이어지는 관계사절을 생략하더라도 선행사 anything이 주어나 목적어, 보어 한 가지 역할을 그 문장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장이 성립될 수 있죠. 예.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no matter what, anything that이 아니라 no matter what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read to라고 하는 요 표현 있죠? 예, 우리가 read to의 이제 과거형인데 여기 지금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이런 표현들 같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니까 제가 똑같이 과거형으로 썼어요. resulted in, brought about, 그 다음에 우리가 gave rise to라는 표현까지도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초래한다라는 뜻이죠. 그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주제 또는 요약되어 있는 부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Although early hunter-gatherer life seemed beneficial. 자, 초기 수렵 채집 생활이 beneficial, 유익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the shift to agriculture, 유익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제 농업으로의 shift, 이동, 변화가 drastically transformed human society, 예, 인간 사회에 아주 엄청나게 인간 사회를 변형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좀 질병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그 아까 이 유행병도 생겼고 힘든 일도 했어야 됐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구가 증가하면서 문명이라는 거 마을과 도시가 탄생했고 문명이라는 걸 생기게 됐다. 물론 그 중간에 이제 어떤 식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잉여 이제 식량들이 생기게 되고 그죠? 이 식량이 이제 남아 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식량을 많이 갖고 있으면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식량을 많이 갖고 있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유리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계급이라는 게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빌라이제이션 이런 문명이 더 공고하게 다져졌던 거겠죠. 예,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29번 지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번 지문 준비해 보죠. 다음엔 30번 지문입니다. 30번은 어휘 적절성을 파악하는 지문이었고 이 역시 지문에 이제 그 반영이 되어 있어요. 자, 같이 보죠. Many human and non-human animals. 자,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많은 사람들과 인간들과 인간이 아닌 동물들. 자, 사람들과 사람이 아닌 동물들이 save commodities or money. 자, 어떤 물건이나 물품이나 돈을 save, 절약을 합니다. 저축을 해요. 뭐를 위해서? For future consumption. 미래의 소비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물품이라든가 돈을 세이브하는 거죠. 자, this behavior, 이러한 행동은 seems to 부정사, 아까 appear to 부정사 나왔듯이, 그죠? 앞지문에서 는 appear를 썼는데 이번에는 seem을 썼어요. 그죠? appears로 바꿔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seem을. 자, 그리고 이번에는 뒤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to have revealed, 완료 부정사가 아니고 그냥 단순 부정사로 왔어요. 이 얘기는 seem하고 지금 동일 시제로 보겠다. 동일 시제의 상황이다. 라는 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이 지금 어떤 preference, 선호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인다. 드러냈던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선호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선호를 드러내는 것도 지금이고 뭐뭐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지금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근데 선호인데 어떤 선호냐 하면 보시면
preference of A over B 이렇게 보는 겁니다. preference of A over B. B보다 A를 선호한다는 거거든요. B보다는 A에 대한 선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를 먼저 보면 즉각적인 over은 immediate one. 자, 이 one은 앞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이 reward를 받고 있는 부정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보상보다는 좀 delayed 된 늦춰진 그런 보상에 대한 늦춰진 보상에 대한 선호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즉각적인 선호보다는 좀 늦춰진 보상을 더 좋아한다는 거거든요. 그죠? 자, 조금 더 볼게요. The agent, 행위자예요. 행위자가 gives up some immediate pleasure. 자, 어느 정도의 약간의 즉각적인 쾌락, 기쁨을 포기해요. 자, in exchange for a future one. 자, in exchange for라고 하는 건 뭐뭇의 대가로 라는 표현이에요. 뭐의 대가로? 미래의 플레저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이 원도 플레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플레저의 대가로, 미래의 기쁨의 대가로 즉각적인, 즉 현재에 바로 나타나는 즉각적인 그런 쾌락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thus the discounted value of the future reward까지가 주어져. 자, 일단 그대로 직역을 해보죠. discount라는 말은 뭐뭇을 좀 하락시킨다, 떨어뜨린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락시켜진 그런 하락된 가치. 자, 뭐의 가치? of the future reward예요. 그러니까 미래 보상의 좀 떨어진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미래 보상의 떨어진 가치가 should be greater. 훨씬 더 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미래 보상의 떨어진 가치가 훨씬 더 커야 된다. 뭐보다? The undiscounted value of the present one. 자, 이 one은 역시 reward 받는 대명사입니다. 자, 현재 가치의 present를 형용사로 쓰면 현재의라는 말이 되죠. 현재 가치의 떨어지지 않은, 하락하지 않은 그런 가치보다도 지금 미래 보상의 떨어진 가치가 더 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말이 어렵죠. 자, 이게 지금 the discounted value of the future reward라고 하는 게 자,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밑에 보면 풀었으면 이제 이런 말입니다. 미래의 보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든 가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현재의 보상과 비교하면 덜 중요한 가치로 평가된다는 그런 뜻이죠. 현재 가치하고 현재의 보상과 비교하면.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10년 뒤에 너한테 1,000만 원을, 너는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근데, 그걸 포기하면 지금 당장 너한테 200만 원 줄 수 있어. 그러면 사람들은 200만 원을, 현재,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200만 원을 거기에다 더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죠. 10년 뒤에 어떻게 될 줄 알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당장 200만 원 줘. 10년 뒤는 내가 알아서 할게. 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앞에서 보면은 즉각적인 보상보다는 늦춰진 리워드를 선호하는 걸 드러낸다는 거예요. 어떤 성향을 봐서 이렇게 뭔가 저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뭔가 저축을 한다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가 이제 늦춰진 보상, 즉 10년 뒤에 미래의 뭔가 보상을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됐나요? 자, 지금 첫 문장은 우리가 어때요? 첫 문장의 내용은 인간이나 다른 동물이나 미래의 소비를 위해서 돈이 됐건 물건이 됐건 저축을 해놔요. 다람쥐가 도토리를 모으면 그걸 바로 먹지 않고 땅에 먹인 거 지만 아는 곳에 묻어둡니다. 가을에. 왜? 겨울에 먹으려고. 근데 지가 바로 먹으면 바로 배도 부르고 바로 기쁠 수 있죠.
현재의 쾌락을, 현재의 플레저를 즐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묻어두는 거예요, 그걸. 인간도 지금 당장 내가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1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을 쓸 수 있는데 그래도 미래에 뭔가를 위해서 한 적어도 절반은 세이브를 해놓고 50만 원만 가지고 뭘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거 이렇게 세이브하는 걸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미래의 보상, 늦춰진 보상이라고 하는 건 미래의 보상을 얘기하는 거죠. 미래의 보상을 더 선호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즉각적인 현재의 보상보다는 미래의 보상을 더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자가 사람이 즉각적인 플레저를 어느 정도의 약간의 즉각적인 플레저를 포기하는 거죠. 뭐를 대가로? 미래의 기쁨이 올 거를 미래의 쾌락을 대가로 해서 현재의 어떤 쾌락을 약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되려면 미래에 오는 기쁨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포기한 기쁨보다 미래에 얻게 될 기쁨이 더 커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문장이 이 더스부터 나오는 그 문장입니다. 더스부터 나오는 문장이에요. 어, 미래 보상에 대한 지금 디스카운티드 좀 가치가 떨어진 그런 미래의 보상이 should be greater 더 커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 현재 가치를 포기하려면 이해됐나요? 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however 그렇지만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서 보면 the agent does not wait for the envisioned occasion but use their savings prematurely. 자, 어떤 경우에서 보면 그 행위자가 자, not A but B 구문이에요. A 하지 않고 B 한다 이런 얘기죠. 자, 뭐 하지 않냐 하면 envisioned 그 계획된 occasion 계획된 경우를 기다리지 않아요. 자기가 계획해 놓은 경우를 기다리지 않고 자, uses their savings 그들의 저축을 써버리는 거죠. 그것도 prematurely하게 조기에 이른 시기에 좀 약간 그 성급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약간 이른 시기에 조기에 써버리는 거예요. 자, 자기의 어떤 저축을 자, 예를 들어줍니다. For example, early in the year 자, 연초라고 보면 됩니다. 연초에 an employee might set aside money 자, 어떠한 직원이 우리가 set aside라고 하면 뭘 떼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일부를 떼어 놓을 수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buy Christmas present. 여기 present는 이제 명사로 쓴 겁니다. 선물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서 연초에 이렇게 그 직원이 돈을 떼어 놓을 수 있죠. 뭐 매달 얼마씩 떼어 놓을 수도 있고 한 방에 뭐 한 100만 원 떼어 놓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떼어 놓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then spend it. 그렇게 떼어 놓고 나서 그것을 자기가 떼어 놔둔 돈을 써버리는 거예요. spend. 자, 어디에? on a summer vacation. 여름 휴가에. 크리스마스 때까지 못 참고 여름 휴가에 써버리는 겁니다. 대신에. 자, such cases. 그러한 경우가 could be examples. 예시가 될 수 있는데 뭐에 대한 예시냐면 of weakness of will. 우리가 의지 박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이 will이 의지의 뜻입니다. 의지의 어떤 의지의 나약함에 대한 예시가 된다. 크리스마스 때 써야지라고 이렇게 따로 묶어놨던 돈인데 여름 휴가 때 그냥 얼른 써버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또 크리스마스 때 뭐가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일단 네, 여름 휴가는 즐겨야지. 자, 다시 말해서 that is 즉 the agent 그 행위자가 may judge or resolve to spend their savings in a certain way for the greatest benefit. 자, 일단 여기까지 끊어보면 우리가 이제 judge라는 단어는 판단한다. 그리고 resolve라고 하는 단어도 이게 뒤에 투부정사 왔을 때 투부정사 하기로 결심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들의 저축을 in a certain way, 특정한 방식으로 라는 말이고, for the greatest benefit, 가장 큰 이익을 위해서, 가장 큰 이익을 위해서, 자기한테 이제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그들의 저축을 쓰기로 판단하고 결심을 할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써야지, 애인하고 이렇게 보내야지, 크리스마스 때 멋진 데 가야지. 딱 이렇게 할 수 있는데 but then 그리고 나서 어떻게 act differently 다르게 행동하는 거죠. when 언제 temptation 유혹이라는 말이죠. 자, 뭐에 대한 유혹? for immediate pleasure 즉각적인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 이 지문에서 immediate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이 immediate라고 하는 단어는 다 present 현재의라는 표현으로 바꿔 써도 돼요. 그러니까 현재의 쾌락에 대한 유혹이 appear. 자, 유혹이 나타날 때. 자, 이 appear는 지금 일형식 동사로 쓴 겁니다. 주어가 등장하다, 나타나다. 그리고 그렇게 일형식 동사로 썼을 때, 물론 이형식도 마찬가지지만 이 appear라고 하는 동사는 이렇게 수동태가 되지 않아요. 수동태로 쓸 수 없습니다. 자, 문법적으로는 그런 부분 좀 조심하시고, 어, 즉각적인 플레저에 대한 즉 현재의 플레저에 대한 유혹이 나타날 때는 좀 다르게 써버린다는 거예요.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죠. 자기가 하기로 마음먹은 결심한 거하고 다르게. 그죠? 자, 그래서 이 지문의 어떤 주제나 요약문을 보시면 People and animals sometimes fail to wait for future rewards. 자, 이 미래의 보상을 기다리지 못해요. 자, 그리고 use their savings prematurely. 그들의 저축을 좀 이른 시기에 조기에 써버리는 거죠. 뭐 때문에? due to temptation 때문에, 유혹 때문에. 자, 그래서 제목도 The Conflict, 갈등이란 말입니다. 갈등.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의 갈등인데, 자, 여기 좋은 단어 나오네요. 지금 조금 어렵지만 immediate gratification이라는 표현 나오는데 이게 만족이란 뜻입니다. gratification, 만족. 우리가 satisfaction이라는 표현은 알죠? 예, 흔히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인데 그 표현보다도 약간 더 레벨이 높은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만족과 롱텀, 장기적인 계획 사이에 나타나는 어떤 컨플릭트, 갈등. 이걸 지금 써?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까지 기다려? 이런 이제 마음의 갈등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꽤 많이 있는 거죠. 그런 갈등 사이에서 미래의 리워드를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 표현으로 봤던 이 weakness of will이라는 표현을 좀 달리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들이 가능합니다. 한 5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좀 눈여겨서 본 표현은 이런 표현이에요. 자, 우리가 stick to라는 표현, 뭐뭇을 고수한다, 지킨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자신의 결정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failure to 해서 자신의 결정을 지키는 걸 실패하는 거예요.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번 표현도 좋은데요. acting against one's better judgment. 자, 자신의 더 나은 판단에 반하여 행동하는 거예요. 그대로 직역하면. 자, 옆에 더 나은 판단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에 반대되는,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해버리는 거죠. 크리스마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 행동인 줄 알면서도 예, 지금 당장 써버린 거죠. 자, 그리고 give in to라고 하는 표현은 뭐뭇에 굴복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을 이용하는 거죠. 지금 유혹에 굴복을 했다. 자, 그리고 follow through라는 하는 표현이 뭐뭇을 끝까지 실행한다라는 말이에요. 뭐뭇을 끝까지 실행한다. follow through. 자,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inability to follow through with plans. 자, 계획을 끝까지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무능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도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우리가 같이 잘 알아두면 좋은 표현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30번 지문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1번 지문입니다. 31번 지문은 빈칸 추론을 물어보는 문제였고, 그 빈칸은 이제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 31번 지문은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 주제 또는 요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잠깐 좀 보죠. Unexpected interruption, 예기치 못한 방해가 can severely hinder creativity, efficiency, and mental well-being. 자, 창의성과 그 다음에 효율성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웰빙을 아주 심각하게, severely하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Across various areas of life. 자, 삶의 다양한 그런 분야에 걸쳐서 이 갑작스러운 예기치 못한 그런 방해가 이러한 것들을 방해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제목이 The Hidden Cost of Being Interrupted. 자, 방해받는 것의 어떤 숨겨진 대가가 있다. 여기서 이 코스트는 비용이라는 표현보다는 대가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게 더 좋아요. 자, 어떤 내용인지 지문 통해서 좀 자세하게 보죠. The cost of interruption. 자, 우리 아마 그 원래 문제는 이 interrup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넣는 게 문제였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핵심적인 이 지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표현이 되는 거죠. The cost of interruption. 방해의 대가가 well documented. 아주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lamented them when he described that lovely poem that didn't get written because some knocked on the door.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그 유명한 흑인 목사님이죠. 그 인권운동가로 알려져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것들을 라멘티드했다, 슬퍼했다, 안타까워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댐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바로 저 앞에 쓴 인터럽션의 어떤 그 대가들. 인터럽션의 대가들을 굉장히 이제 안타까워하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자, 언제 그랬냐? 그가 그 사랑스러운 시를 설명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가 어떤 시인지 뒤에 주격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관계사절로 didn't get written, 작성되지 못한 시입니다. 작성되지 않은 시. 자, 우리가 get pp, 수동태 형태의 동사 형태죠. 이것도 get pp. 그러니까 작성되지 못한 시. 자, 뭐 때문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작성되지 못한 그 사랑스러운 시를 설명할 때 굉장히 그런 방해의 대가를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슬퍼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떤 우리 지금 갑작스러운 예기치 못한 방해를 나타내는 부분이죠. 자, perhaps the most famous literary example, 아마도 가장 유명한 어떤 문학적인 예시, 문학의 예시가 happened in 1797년에 나타났을 겁니다. 라고 얘기되는 거죠. 자, 그 1797년이 어떤 해인지 지금 when 이하의 이 부분이 관계부사절이 1797년이라는 이 해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when은 주어가 동사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주어가 동사했던 1797년에 주어가 발생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 그 happen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여기 밑에 적었듯이 was happened, 수동태가 안 되는 동사입니다. 그죠? 수동태가 되지 않는 일형식 완전 자동사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밑에 has happened도 안 된다라고 한 거는 이거는 지금 완료형 동사를 쓰는 거죠. 완료형 동사인데 현재 완료예요. has happened하고. 그죠? 이것도 안 되는 이유는 뒤에 지금 1797년이라고 하는 명백한 과거 연도가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단순 과거로 시제를 단순 과거형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동태도 안 되고 이런 현재 완료형도 당연히 안 된다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고 자, 그 1797년이 어떤 해냐? When Samuel Taylor Coleridge라고 하는 이 사람이 started writing his poem 쿠블라 칸이라고 하는 자신의 시를 쓰기 시작했던 연도인 겁니다. 자, 근데 그 시를 그냥 쓴 게 아니라 from a dream he had. 자, 목적격 관계사절이에요. 그가 꿨던 꿈으로부터
그가 꿨던 꿈으로부터 어떤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쿠블라 칸이라고 하는 자신의 시를 작성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런데 but then was visited by an unexpected guest. 쓰기 시작했는데 unexpected guest의 이 예기치 못한 손님의 방문을 받은 거예요. 뜻하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사뮤엘 테일러 컬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꿈에서 자기가 꿨던 꿈으로부터 쿠블라 칸이라고 하는 자신의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예기치 못한 손님이 방문을 했던 그 1797년에 아마도 가장 유명한 문학적인 예시가 나타났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아마 이 문학 쪽에서는 방해를 받은 일의 가장 큰 예시가 될 거다. 가장 유명한 예시가 될 거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말이에요. 자, 그 이유가, 그게 보면은, for courage. 자, 이 사람에게 있어서, by coincidence. 우리가 이제 우연히라는 표현이거든요. 우연히도 또는 공교롭게도, the untimely visitor. untimely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부적절한 시기에 이런 얘기죠. 부적절한 시기의. 자, 공교롭게도 그 부적절한 시기의 비지터 방문객이 왔다는 거예요. 언제 그것도 at a particularly bad time. 특히 나쁜 시간에 온 겁니다. 그 부적절한 시기에 그 비지터가 방문객이. 자, 그래가지고 he forgot his inspiration. 그가 꿈에서 받았던 어떤 이 inspiration, 영감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left the work unfinished. 자, 오형식으로 썼어요. 목적어를 목적보호의 상태로 남겨놓는다. 그 작품을 지금 쿠블라 칸이라고 하는 그 시를 unfinished, 미완의 상태로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가 그 굉장히 좋은 훌륭한 작품을 쿠블라 칸이라고 하는 훌륭한 시를 남겨놓을 수도 있었는데 자기 꿈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아주 훌륭한 작품을 남겨놓을 수도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예기치 못한 그 게스트가 찾아오는 바람에 자기 영감 홀라당 날려버리고 시를 완성하지 못한 채로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 꿈이 완전히 이제 자기 기억 속에서 마인드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떠올리려고 해도 안 떠올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작업이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작품이 미완의 상태로 남겨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페이머스한 리터러리 이그젬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에서. 자, 계속 가보죠. While there are many documented cases of sudden disruption 까지가 주어입니다. while절에 주어라기보다도 while절이 여기까지 해서 문장이 끝난 건데 뒤에 나온 거는 주격관계사절로 disruption을 꾸며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there is there라 부분이니까 이 비동사가 동사가 되고 주어는 뒤에 나오는 거죠. 그 주어가 지금 케이스들이에요. documented, 기록되어져 있는 케이스들이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많은 기록되어져 있는 케이스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케이스들? 뭐에 대한? 갑작스러운 disruption. interruption과 disruption은 같은 표현입니다. 방해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기록된 갑작스러운 방해의 많은 기록된 케이스들이 있다. 근데 어떤 방해들이냐면 that have had significant consequence for professional. 자, 우리가 have consequence for라고 하면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자, 전문가들에게 아주 상당한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던 방해들이에요. 그런 방해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in critical roles, 중요한 역할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쳐왔던 그런 갑작스러운 방해에 대한 잘 기록된 경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전문가들 누구냐면 서치 에즈 닥터들, 간호원분들, 그 다음에 뭐 컨트롤 룸 오퍼레이터, 뭐 관제탑 운영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스톡 트레이더, 뭐 증권, 주식 거래, 증권 거래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파일럿 분들. 자, 이런 분들과 같은 중요한 역할의 전문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쳐왔던 갑작스런 방해의 많은 기록된 경우들이 있는데, 자, 있지만 그 Y를 합치면 이제 그런 말이죠. 이런 전문가들한테도 있지만, 자, they also impact most of us. 자, 그들은 이 they가 가리키는 거는 요겁니다. 그 sudden disruption들. 자, 한번 표시를 해보죠. 자, 요 they가 가리키는 거는 sudden disruption들입니다. 자, 이런 그 갑작스러운 방해들이 또한 impact most of us, 우리들 대부분에게도 임팩트,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전문가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대부분들에게도 in our everyday lives,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 대부분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 두 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lowing down work productivity, 어떤 작업의 생산성을 늦추기도 하고 slow down.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increasing, 작업의 생산성은 늦추고 일반적으로 increasing, 증가시켜요. 뭐는 증가시켜? 스트레스 레벨, 스트레스 수치는 증가시키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글은 그 어떤 갑작스러운 그런 방해가 우리 주제에서 봤듯이 어떤 우리의 창의성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을 끼치는데 꼭 전문가들에게만 그런 건 아니고 우리에게도 충분히 그렇게 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내용이고, 가장 중요했던 더 코스트 오브 인터럽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달리 표현을 하면 우리가 패러프레이징을 좀 찾아봤는데 한 6가지 정도가 나와요. 어,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다른 거는 이렇게 쭉 보시면 비슷한 어휘들이 활용이 됐는데, 자, 3번 같은 경우 보면 the drawback of disturbance라고 하는 우리 지금 본문에서 쓰이진 않은 좋은 단어가 또 나옵니다. disturbance, 이것도 방해라는 뜻이에요. 방해. 그래서 during task, 작업 동안에 during task, 작업 동안에 방해의 어떤 drawback, 결점, 방해가 미치는 어떤 단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방해의 또 다른 표현이 이제 distraction이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distraction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원래의 뜻은 방해라는 이런 직접적인 뜻보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해하는 거죠. 나의 어떤 집중을 깨뜨리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distraction이라는 표현도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같이 잘 봐뒀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31번 지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번 지문입니다. 32번 지문 역시 빈칸 추론 문제였고 지문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The Reshaping of the Brain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원래 빈칸 부분이었는데 반영이 되어 있고요. 자, 주제 및 요약을 한번 또 먼저 간단히 보고 시작을 해보죠. Paying focused attention. 자, 집중된 주의를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그러니까 막 산만한 주의를 주는 게 아니라 딱 집중해서 주의 집중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engaging in repeated practice. 반복된 연습에 참여하는 것. 집중된 주의를 주고 그 다음에 반복된 연습에 참여하는 것이 can physically reshape the brain's structure. 자, 뇌의 구조를 물리적으로 좀 재구성할 수 있다, 재형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딘가에 뭔가 아주 강렬하게 집중을 하고 그리고 반복된 그 연습을 하게 되면 우리의 뇌의 구조가 조금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죠?
어렸을 때는 뇌가 말랑말랑하니까 이렇게 좀 더 커지면서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저 사람 이제 뇌가 쟤는 이제 클 만큼 컸기 때문에 뇌가 굳었어. 특히 어른들 이제 내 뇌는 이제 굳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쪼그러들면 쪼그러들지 뭐 더 발전되거나 뭐 그러질 않는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들 하시죠.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어, 지문 통해서 자세한 내용 한번 보죠. There is a lot of scientific evidence. 자, 문장은 여기서 끝났어요. There is there라고 문이니까 많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근데 그 증거가 어떤 증거인지 이렇게 후치수식 분사구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자, demonstrating that 대절을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예요. 대절의 내용을 demonstrate가 이제 보여주다, 시연하다라는 이런 뭐 입증하다라는 표현도 되고요. 그래서 대절의 내용을 입증하는, 보여주는 많은 과학적 증거가 있는데, 자, 어떤 내용을 보여주냐 하면, focused attention leads to the reshaping of the brain. 자, 그냥 주의가 아니라 focused, 집중된 주의입니다. 집중된 주의가 뇌의 리쉐이핑, 재형성을 초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뇌의 재형성을 초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다는 겁니다. 집중된 주의력. 자, 보죠 한번. 이 사례들이 나옵니다. 동물에 대한 사례예요. 처음에는 in animals. 자, 그리고 동물을 꾸며주는 rewarded for noticing sou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상을 rewarded니까 PP 분사니까 뭐예요?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 보상을 받는 거예요. 보상을 받는 동물들인데 자, 뒤에 for하고 나오죠? 이 전치사 for는 이유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뭐 때문에 보상을 받는 거냐 하면 noticing sound. 사운드를 알아차려서 보상을 받는 동물들이에요. 사운드를 알아차려서. 자, 뒤에 얘가 나오는데 to hunt or to avoid being hunted for example 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냥을 하라, 사냥을 하든가 아니면 or to avoid being hunted 사냥이 되어지는 걸 피하든가. 사냥을 하든가 아니면 사냥감이 되는 걸 피하든가 하는 하기 위해서 내는 그 알려주는 그 사운드를 알아차린 것 때문에 보상을 받는 동물들에게 있어서 여기까지가 전치사구입니다. 자, 그런 동물들에게서 우리는 we find much larger auditory centers in the brain. 자, 그 동물들에게서 보면은 뇌 속에 우리가 이제 뭘 발견하게 되냐 하면은 훨씬 더 큰 비교급 수식부사죠. 우리가 뭐 still, even, 그 다음에 a lot, far 이런 비교급 수식부사 much하고 같이 쓰는 거 앞전 다른 그 지문에서들도 했었습니다. 그죠? 자주 나오니까 very는 절대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자, 우리가 훨씬 더 큰 어떤 청각 센터를, auditory 센터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자, 소리 잘 들어서, 그죠? 사운드를 잘 알아차려 가지고 보상을 받는 동물들에게서 보면은 뇌 속에서 훨씬 더 큰 청각 센터를 청각 중추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동물이냐면 in animals 똑같죠? rewarded for 자, 이번에 뭐 때문에 보상을 받았어요? for sharp eyesight 아주 예리한 날카로운 eyesight 시력 때문에 시각 때문에 보상을 받은 동물들에게서는 the visual areas 자, 이 시각에 해당되는 영역, 뇌의 시력과 시각과 관련된 그 영역이 visual area가 larger, 더 크다는 겁니다. 다른 다른 걸 담당하는 그런 에어리어보다 시각을 담당하는 에어리어가 좀 더 크다는 거죠. 자, brain scans of a violinist. 이번에 사람 얘기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의 뇌 스캔이 provide more evidence.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해 준대요. 자, 동시 동작이에요. 뭐뭇을 보여주면서. 자, 뭘 보여주는 거냐면 showing dramatic growth and expansion. 자, 아주 극적인
growth 성장과 expansion 확대예요. 극적인 성장과 확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어느 부분에서 그러냐? In regions of the cortex. 콜텍스라고 하는 이제 뇌의 우리 사람 뇌의 일부분인데 뭐 이런 단어 몰라도 그냥 콜텍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음. 자, 콜텍스의 부분인데 자, 우리 뭐 정의 뭐 하면 우리 저기 해석을 좀 참고하면 뭐라고 돼 있죠? 음, 뇌의 피질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뇌의 피질. 뇌의 피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 뇌 피질에 있는 그 리전의 지역에 또는 그 영역에서의 성장과 익스펜션 확대를 아주 극적인 확대를 보여주는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이거죠. That represent the left hand. 왼손을 나타내는 리전이에요. 왼손을 나타내는 리전. 자, 뇌의 피질에 있는 그 왼손을 나타내는 그 영역에서 아주 상당한 성장과 확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뒤에 설명이 더 나와요. Which has to finger the strings precisely, often at very high speed. 자, 이 which의 선행사는 바로 앞에 있는 left hand예요. 자, 그리고 그 왼손은 has to finger. 자, finger가 그냥 명사로는 손가락이지만 동사로 쓰면 손가락으로 뭐뭇을 찝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정확하게 스트링, 그 바이올린의 줄을 찝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종종 매우 빠른 속도로. 그렇게 찝어야 하는 그런 왼손을 나타내는 뇌의 그 뇌의 영역이 어떻게 된다면 크게 성장하고 그리고 익스펜션 확대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우리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바이올리니스트를 뇌 구조를 살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피아니스트보다는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아무래도 왼손으로 그 현을 계속 켜는 거니까. 스트링을 잡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문법적으로는 조심할 게 우리 이 주격 관계대명사절인데 that represent the left hand. 이 주격 관계대명사절의 선행사가 콜텍스가 아니라 regions입니다. regions. 자, 그 이유가 represent가 지금 S자가 안 붙었죠. 그죠? 주격 관계대명사절에 나온 동사가 지금 단수동사가 아니라 복수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선행사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콜텍스의 그 왼손을 나타내는 지역이 아니라 그 영역, 그 영역이 이제 한 영역이만이 아니겠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몇 군데 영역이 있을 텐데 그 영역들에게서 아주 드라마틱한 성장과 확장을 보여주면서 더 많은 증거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other studies have shown that 또 다른 연구들이 대절의 내용을 또 보여줘요. 또 다른 예시가 지금 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예시냐면 보죠. The hippocampus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뒤에 설명이 있습니다. Which is vital. 중요하대요. 뭐에 대해서? For spatial memory. 자, 이 공간적인 공간에 관련된 이런 말이에요. spatial이라고 하는 거. 자, 이 공간에 관련된 메모리에 바이탈한 아주 중요한 그런 뇌의 일부입니다. 이것도 히포캠퍼스도. 자, 그런 히포캠퍼스가 enlarged 어떻게 돼요? enlarge 뭐뭇을 확대하다라는 말이거든요. 확대됐다는 거야. in 택시 드라이버들에게서. 네. 자, 이 얘기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택시 요즘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는 택시 기사분들은 길을 막 훤하게 다 꿰뚫고 있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자주 많이 다니니까 그렇죠. 예. 보통 인천 시내의 길을 막 하루에도 수백 킬로 이상씩 막 이렇게 다니니까 예, 골목골목 모르는 데가 없는 겁니다. 예.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메모리는 그분들이 좀 떨어질 수 있어도 어느 동네는 이쪽 길로 가면 막히고 저쪽 길이 더 빨로 금방 아는 거고 예,
심지어는 신호체계까지도 알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신호체계까지. 그런 식의 이제 그 공간에 관련된 도로 공간에 관련된 그런 메모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택시 하시는 분들이 물론 뭐 젊은 사람도 있지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속해서 이 공간에 관련된 메모리를 담당하고 있는 히포캠퍼스라고 하는 이 부위는 점점 더 이렇게 확대될 수 있는 거예요. 음, 어느 정도 연세가 있다 하더라도. 그죠? 자, the point is that 중요한 거는 대절의 내용입니다. The physical architecture of the brain. 자, 이 architecture가 건축이라는 뜻이 아니라 구조라는 뜻으로 쓴 거죠. 그래서 뇌의 어떤 물리적인 구조가 자, 동사 changes 바뀝니다. 뇌의 물리적인 구조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에 따라서 according to where we direct our attention. 우리가 우리의 attention을, 우리의 집중을, 주의를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 그리고 what we practice doing. 우리가 무엇을 연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의 물리적인 구조가 바뀔 수도 있다, 바뀐다라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ccording to 뭐뭇에 따라서라고 하는 전치사고 그 전치사의 목적어로 지금 이렇게 명사절 두 개가 나온 겁니다. 처음에 나온 명사절은 where가 이끌고 있죠. where가 접속사 where가. 그래서 이 where는 부사입니다. 부사기 때문에 뒷구조가 we, 주어, 동사, direct, 목적어, our attention하고 다 있죠. 뒷구조가 완전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집중을 어느 방향으로 가게끔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집중을 시키느냐 이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그리고 두 번째 명사절은 what we practice doing. 자, 여기다 이제 대명사 what을 썼어요. 왜 그러냐면 이 대명사 what이 doing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연습합니다. 뭐뭇을 하는 것을. 뭐뭐 하는 것을 연습하는 건데 do의 목적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뒷구조가 불완전하니까 여기다가는 what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맨 끝에 practice 뒤에 doing 하고 이렇게 ing 형태로 나온 거는 practice, 뭐뭇을 연습하다라고 할 때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갖는 동사입니다. 투부정사 쓰지 않아요. 동명사를 쓰는 그런 동사니까 지금 그 목적어 역할로 온 동명사로 보시면 됩니다. 이 ing는. 자, 그래서 이 지문은 아까 우리 원래 문제가 이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뇌를 재형성하는 것. 그죠? 이 부분에 결정적인 힌트가 됐던 게 이제 요 마지막에 있는 이 문장인 거죠. 뇌를 재형성한다는 말을 다시 풀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저 마지막 문장을 좀 패러프레이징을 해보면 이렇게 한 네 문장 정도가 가능하겠는데 자, 살펴보면 이런 표현들 밑에 해석이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 보시고 이런 이제 밑줄 친 해석 그 표현들은 좀 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physically adapt 한다. 우리 뇌의 구조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좀 적응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adapt, 적응을 한다. 자, based on 뭐를 기반으로 해서 what we focus, 우리가 what we focus on, 초점을 맞추는 것에 기반을 두고 그리고 repeatedly do,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뇌가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adapt, 적응한다. 그러니까 이 적응한다는 표현이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걸 다시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표현에 있는 repeated focus, 반복된 집중과 활동이, activity가 cause the brain's physical makeup. 자, to change. caus를 오형식 패턴으로 썼는데 뇌의 신체적인, 물리적인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구성이란 뜻이에요. 구성. 예, 예, 메이크업. 메이크업이 구성입니다. 그래서 신체적 또는 물리적 구성을, 뇌의 신체적 또는 물리적 구성을 체인지하게 바꾸게끔 그렇게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봤고 제목도
How attention and practice mold the brain. 이 mold라고 하는 표현이 또 어떤 그 만든다, 구성한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집중과 연습이 뇌를 구성하는 방식, 만드는 방식, 예. 집중하고 연습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거죠. 그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32번 지문까지 맞춰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 영상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와 자료가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